제 연설이 제 자화자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만 한국 광고 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쓴 원고에 따르되 그림과 사진은 곁들여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광국에 몸담게 된 것은 1965년 9월입니다. 한국전쟁 첫해 1950년 11월에 육사단 수색중대에 들어갔습니다. 수색중대가 뭐라는 건 아마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2년 3월에는 영어 통역 장교가 되어서 11년 동안 근무하고 63년에 제대 후 65년 9월에 지금의 한국경제, 그때 현대경제일보인데 일요신문사도 같이 경험될 때입니다. 그게 광고부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 2019년 중앙대학 신문담당원에서 은퇴할 때까지 55년간 제가 일한 한국 광고에서 겪은 사건들을 적었습니다. 6가지 테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로 부록으로 해서 한 8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아마 빨리 읽으면 30분, 조금 더 읽으면 한 4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쟁의, 문화와 싸움, 광고인이 되기를 결정. 사람과 쟁의입니다. 문화와 싸움이고 그 다음에 광고인이 되기를 결심을 한 것. 신문사 광고부장으로 취임하고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당시 편집부 차장을 하고 있던 분인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제 2국 대학 공문과 동기동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를 만나 밤늦게까지 16년 만에 회포를 풀고 신문사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광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의 인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의 눈에 광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광고쟁이지 사람이 아닌 광고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1965년 제가 현대경제일보 광고부장으로 갔을 때 광고에 대한 언론인들의 관lem이었습니다. 광고쟁이 이것이 자극이 되어 곧 일본어 광고 서적을 여러 번 사서 습독했습니다. 65년은 동남아 여자 농구대회가 있는 해였고 일본 농구계 대표단이 후원사이던 저희 신문사에 예방차 방문했습니다. 사장은 제 평양사범학교 선배되는 분입니다. 제게 통역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 그 무렵이니까 신문사에 간부증 되는 사람들은 다 일본말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일본 대표단이 왔는데 그거 일본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를 통역을 하고 그래서 통역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광고부장, 저를 말합니다. 광고부장은 일본어를 쏙 잘한다는 소문이 신문사에서 퍼졌습니다. 66년에 하니까 신문사 가고 난 그 이듬해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킴버리 클라크에 간부 하는 사람이 신문사를 방문했고 역시 사장을 비롯해서 몇몇 임원들과 만났습니다만 이때 영어 통역이 필요했고 사장 지시로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광고부장은 영어, 일본어로 하는 지식인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쟁이가 아닙니다. 지식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쟁이는 서서히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66년은 또 다른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항공사가 1년분 광고 기재를 위해서 서울의 4개 경제신문사에다가 영어로 제안서를 요청했는데 마감날까지 제안서를 영어로 제출한 신문사는 저희뿐이었습니다. 왜 경제지에 냈느냐? 이게 66년인데 요번이 안 나오지 않아요.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나가는 사람은 다 뭔가 경제지를 읽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제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포설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신문사가 선출되었는데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저희는 영문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수와 독자, 광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저희 현대경제일보가 그 당시에 18,000 몇백 문건 나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영어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내에서 이 신문 부수를 써서 밝히는 거이기 때문에 사내에서 작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19,000 몇십 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거짓말인데 숫자는 19,000부, 20,000부 이렇게까지 믿지 않습니다. 19,599 뭐 이렇게 딱 그걸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내에서 또 말썽 조금 일으켰습니다. 뒤에 제가 ABC에 가게 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일인데, 둘째,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광고 대행사 서비스 커미션을 국제 관련 15%로 규정한다는 것을 문서로 거기에 적었습니다. 영문 타자를 쳐서 버렸습니다. 광고 대행사의 커미션이 15%를 인정한다는 거. 이거 그 당시에는 한국 내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치 뉴욕타임스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 광고 영어표를 배웠습니다. 했더니 그거 있더군요. 그래서 혼자서 했죠. 실제로 기한을 지켰고 제가 직접 광고 대행사를 방문해서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이 광고 대행사였던 SK 애소시에이트라는 광고 대행사 사무실을 처음으로 가서 애드버타이징 에이지라는 광고 전문지하고 프린터징크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광고 전문 잡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 사장 미국 존 C. 스티클러에게 제안을 해서 구독료의 절반을 제가 내고 사장이 보고 난 뒤에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를 생업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이거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광고 대행사에 찾아가서 그 사장 책상 위에 놓았던 애드버타이징 에이지라는 잡지하고 프린터싱은 지금 없어졌고 애드버타이징 에이지는 1930년에 창간돼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광고를 생업으로 하기로 한 동기가 됐습니다. 여기 그림 가운데 애드버타이징 에이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1999년 20세기가 다 갈 무렵에 특집으로 나왔던 걸 그냥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SK 애소시에이트가 만들었던 팜플렛 같은 거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에는 광고 전문 업계지가 두 가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잡지를 통해서 미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광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60년대 말에는 제가 재빠르게 국제 광고인으로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스티클러와는 오랜 친구가 됐고 그 양반은 지금 미국 돌아가 있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크리스마스 카드나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받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제6차 아시아 광고회의 1968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광고회의입니다. 우리 금년에 30몇 번이었던가요? 우리 금년 나도 그러니까 좌반 그만큼 6회를 처음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체 대표단을 만들어 봤어요. 아시아 광고회의는 광고국장들과 광고 관련 연사 9명 미국인 스티클러를 포함해서 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해방 이후 최초로 국제광고제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국장들이 국제회의에 간다 하니까 여권 내지도 덩달아서 저도 여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결론부터 앞서면 놀라운 한국 바깥 광고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전 영국 식민지인 말레이시아와 일본 식민지인 한국 광고 사이에는 현저한 광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 기간 겨우 4일 동안에 한국 광고인 8명은 경이적인 바깥 광고의 세계를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놀라웠습니다.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다 배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은 최고의 호텔에서 개회 첫날 말레이시아 부수상의 훌륭한 연설과 만찬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발표한 자료는 한국에서 본 바도 들은 바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최국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나온 연사들이었습니다. 연설 내용은 모두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기간 중 가는 곳마다 일본 대표가 눈에 띄었는데 패전국 일본이 아니라 경제 광고 대국 일본이었습니다. 이때 한국국제공동협회입니다만 한국 지부 창설중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세계 유일한 국제광고단체인 IAEA 지부가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IAEA 한국 지부는 1970년대 한국 광고 국제화를 국제의 한 맥을 이룰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작은 법의 한 권의 미국 책자. 구아라룸푸르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귀국길에 저는 IAEA 사무국장 갓프리라는 분과 함께 일본 IAEA 지부 원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오찬보임에는 갓프리 사무국장이 저를 한국의 젊은 광고인이라고 소개했고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가 유창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했더니 100여 명이 박수를 치더군요. 일본말 안 되니까요. 저에게는 일본 광고의 접촉 창구가 이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갓프리를 통해서 미국 광고대행사 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Advertising Agencies, HRC4A라고 하죠. 가 발행한 책자 What Advertising Agencies Are, What They Do, and How They Do It 이라는 작은 보배를 알게 됐습니다. 이거 작은 보배라고 저거 얘기를 합니다. 왜? 60년대 말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상륙하고 그리고 미국 칼텍스와 합작한 럭키그룹의 호남정이요 GS 칼텍스입니다만 한국 진출은 치열한 마케팅 시대를 한국에서 개막했습니다. 갑자기 대기업의 계열 광고 대행사가 대행사 시대가 막 열렸습니다. 재벌들이 광고 대목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합니다. 다만 한국이 1970년대 초에 한국 광고계가 당한 상황 하에서는 제가 보기엔 별 수 없었다고 봅니다. 큰 재벌이 투자 안 하고 전 광고 대행사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별도의 얘기고. 갑자기 대기업 계열의 광고 대행사가 생겨 대행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고 대행업이라는 아직 생소하고 한국의 그런 한국의 광고 대행사 시대가 개막하니 광고 대행사는 업종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료가 앞서서 언급한 32페이지짜리 영어 책자였습니다. 제가 보내본 이 책자는 귀중품이었고 그 당시 필독서였습니다. 특히 광고 대행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자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한쪽은 영어의 표지고 한쪽은 제가 번역한 표지입니다. 제가 코리아 타임즈 편집국장에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 제6차 아시아 건거에 다녀온 뒤 저는 코리아 타임즈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소위 영어로 얘기를 letters to the editor입니다. 이 기고문 때문에 광고에 관한 글을 감히 Thoughts of the Times, 지금도 Thoughts of the Times 있습니다. 가장 코리아 타임즈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 기고문입니다. 감히 Thoughts of the Times에 광고에 관한 얘기를 실어? 말도 안 돼. 아침 부장들의 티타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집국장하던 홍순일 국장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니 Thoughts of the Times가 우리 코리아 타임즈의 얼굴 같은 칼럼이라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 Thoughts of the Times는 아무 개나 나라 고배우고 나라에서는 아무 일든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리아 타임스의
더슨안에 한국 광고에 관한 광고에 관한 얘기가 실린 거 처음입니다. 그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읽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사우스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회의에서 주최측이 이런 금기를 알 리가 없어서 여학생이던 피켓이 흔히 쓰는 사우스코리아를 썼습니다. 입장식이 시작되어 수정할 시간인데 몇 초뿐이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사우스라는 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여기 저 왼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 그 앞에 왼쪽부터 두 번째 여학생이 들고 있는 피켓이 있습니다. 피켓이 코리아인데 코리아를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으로밖에 밀려 있어요. 왜? 사우스 코리아라는 걸 스카치 테이프로 다급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습니다. 이거 귀중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화환의 머메레스나 팻말에 쓰인 코리아가 한쪽이 비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겪은 일입니다. 세 번째, 클리어 국제 TV 광고 수상작 소개를 1970년 12월 18일 한국 광고인들이 처음으로 클리어 세계 TV 광고 수상작을 본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당시 상공회의소 대강당, 소공동 조선원대 입구 맞은편이며 행사 주체는 IAEA 한국지부, 입장은 무료이고 감상회라고 했습니다. 외국 영상물 반입은 그 당시에 엄격한 정보기관이 통제하던 시기였는데 합동통신사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 클리어하고는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상당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돈 보증금 없이 그 당시에 저 16mm 필름인데 저 30분짜리 저 1시간짜리 정도는 미리 이렇게 합니다. 그거 아무 보증 없이 그냥 다 빌려주기로 해서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200명 가량 가까운 한국 관광 전문가가 모였고 저와 이병인 두 사람이 해설을 맡았습니다. 한국 바깥의 TV 수상작을 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꿈이었습니다. 이 감상회는 그 뒤에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작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4년 뒤였습니다. 호남정이요, 지금의 GS 칼텍스입니다만 별표 백등이요, 흑백 TV 광고인데 지사는 한일 프로덕션, 추남, 이 양반 본 이름은 저 배승남입니다만 배승남 감독이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대서특별한 신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창의력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였으며 곧 한국 TV 광고는 클리어상 출품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75년도부터 부쩍 출품이 늘어났습니다. 그 뒤 뉴욕에서 개최되는 연례 클리어 수상식은 한국의 당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메카처럼 됐습니다. 이 저 그림은 여기 저 오른쪽 페이지에 수상받은 작품하고 그 다음에 일간 스포츠가 그 실렸던 기사, 그 다음에 초점장 같은 것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일입니다. 네 번째, 광고 자유 없이 언론 자유 없다. 동학공무사 때 7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날 다음부터 갑자기 동아일보와 자매지 및 라디오 방송에서 대기업의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가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재였으며 광고 업체에 의한 동아 목적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이 광고 단합 뒤에는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대기업 광고 대신 격려 광고라는 안내 광고 같은 한 줄 1,000원짜리 1,000원이 쓰려고 하는데 그 잘못일지 모르겠습니다. 광고가 등장해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명백한 광고 탄압에 대한 좌담회를 계획했으나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74년에 정부에서
동아일 광고 탄압을 하는데 그때 동아일보에서 그 탄압에 대한 좌담회를 하는데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는 나가게 되면 결과는 뻔한데요. 제가 저게 괄호 안에다가 용감하게 좌담회 참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은 75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물론 제 직책은 호남정의가 아니고 왜? 회사에 거기 넣었다는 회사가 피해가 크면서 서강대학 강사였습니다. 그 무렵에 그렇게 아예 한국지부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가기 5일 전에 1월 9일 동아일보는 제가 번역한 광고할 자유 없이 자유로는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번역물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시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간 동아일보의 광고국장 김인호 국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인호 국장이 부장하고 그 다음에 사원한 사람하고 중정부 제대가지고서 김 국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비행기 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 공부하는 고문한테는 얘기인데 다행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너무도 그 정부 비판하는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했더군요. 국내 격려 광고의 수는 폭증하고 이 사건은 세계 뉴스가 되었습니다. 세계 저명 언론과 언론단체의 항의가 쏟아져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정권의 티로 남아있는 이 사건은 이듬해 봄에 가서는 풀렸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48년 2월 18일 21일 제14차 재광고에 이어 한국광고시장 방문, 시장 개방. 그 다음에 이제 12년 뒤에 96년 6월 9일부터 12일 한국광고를 세계 무대에 오르는 제35차 IAA 세계광고대회 서울. 1984년 2월 18일에서 21일 4일간 남산 기슭 힐튼 호텔의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광고사상 최초이고 최대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해 11개국 대표 820명이 참석했습니다. 등록한 한국 대표는 308명이었으며 관련 스태프를 포함하면 약 500명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이렇게 많은 한국 광고인이 외국 광고인과 직접 접촉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두 번째로 큰 광고 시장이라는 것이 아시아 광고 선진국 특히 미국에 버티는 국제회의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위해 가장 수고한 사람은 오리콤 사장이고 그 당시 광고 협의회 지금 우리 총광고 연합회입니다만 김성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김성래 회장 이때 오리콤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공로로 IAA 맨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습니다. 국제회의에서 가장 핵심은 프로그램과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연사선정 김성면, 한국방송광고공사 이기영 전무, 그리고 제가 같이 이거 맡아서 했습니다. 왜 외교적인 수완이 필요한가 하게 되면 국제회의를 하려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대표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들이 오는데 항상 뭘 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대표가 연사로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오게 됩니다. 그거는 문서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국제회의를 할 때는 이 다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외교적인 수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6개국 대표 참가 판촉을 맡았습니다. 돈도 넉넉지 않고 영어를 아는 사람도 없어서 관리가 대략 3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니는 판촉 방문, 지금 로드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했습니다. 고된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진짜 고됐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질 못했어요. 고생한 보람으로 외국 대표 456명 가운데 제가 방문한 6개국에서 283명, 62%가 참가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영자지 보도였습니다. 겨우 2개가 남아있는데 고마운 기사였습니다. 마음잠도 설치며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며 인터뷰에 응한 보람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던이라는 영자지가 있습니다만 던지에 나왔던 거하고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즈에서 보도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런가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언론들과 그 다음에 서구의 언론들이 광고를 보는 견해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물론 고생했습니다. 이 인터뷰하는 것도 회의 다 끝나고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10시, 12시 가까이 됐어요. 만나서 같이 기다렸었고 기사를 상당히 크게 실어주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데 또 일본 같은 데서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회는 성공했으나 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뭔가 아시아 2위의 광고 시장 그리고 광고 비성장이 2자리로 급성장하는 한국 광고 시장은 완전히 다시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개방을 중화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시아의 주요 국가는 광고 시장 개방에 한국처럼 완전히 투자의 길을 막힌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쓰려고 봅니다만 인도는 이 당시에 사회주의 경제 최대인 국가였습니다. 85년은 미국의 한국 광고시장 개방 요구가 표면화되었는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개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도 가세했으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의 문제가 되어 치열한 한미 시장 개방 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한 인도의 그 영자 신문지인데 그 옆에 병원 광고, 법률사무소, 관광, 미 시비계 서비스 분야도 개방 요구한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가 옆에 들어 있습니다. 저만큼 광고시장, 한국 광고시장 개방이 한미 간에 특히 한미 간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했습니다.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 주류였고 더불어 개방에 찬성하는 소수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개방을 주장한 것은 한국광고국제화의 제창자인 저였습니다. 이해관계, 이거 왜 저였다는가 하면 이때 재경출제라는 잡지에 광고시장 개방해야 된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시장 개방을 극구 반대하는 어떤 광고 대행사에서는 회의 석상에서 저를 이완호이라고 부른 경우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완호이 혹시 누군지 모르실 분 있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이제 관심을 여기에 대해서 두게 되는데 그건 당연하지만 청와대가 알고자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광고시장 개방이 가져올 외화 유출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개방 반대를 였는데 개방 반대론 측은 국제적인 외화 유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의 대형 시장 광고, 상장 광고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낱낱이 분석한 결과 자료를 가지고 주무부처의 문화공보부와 경제기획원의 문의에 대답해 줬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건 그렇게 힘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아직도 외형을 광고 대행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서구 국가에서는 다 취급액이 아니라 커미션 또 수입이 주인 수입을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 가운데서 수입을 100으로 잡았을 때 세부 순이익은 큰 광고 대상인 경우에 5%밖에 안 됩니다. 5%가 순이익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게 되면 이에 아마 8천억 원인가 우리가 광고비가 됐을 겁니다. 8천억 원에 전체 다 대응한다고 해도 15% 있고 15%를 100으로 잡아가지고서 5%밖에 순이익이 안 나와요.
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매뉴얼 리포트가 나오면 매뉴얼 리포트 두 책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손익계 선서가 나오게 되고 손익계 선서의 맨 밑에 보게 되면 흑자 또는 적자 보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서 문화공보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에 자료를 내다 도와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 주장은 점진적인 개방이야말로 국제화에서 터무니없이 낙후된 한국광고시장의 국제화의 유일한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드디어 1987년 소수 부문 개방, 91년 완전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 사이에 자칫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될 뻔하던 대한민국과 한국 광고시장 개방 문제는 해피엔딩으로 두 쪽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말습니다. 96년 35차 IAEA 세계광고대회 서울 1990년 6월 9일부터 12월 4일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그때는 KOES, 코엑스에서 개최된 35차 세계광고대회는 49개국가에서 2,358명의 대표가 참석한 IAEA 역사상 최대 광고대회였습니다. 세계 최대 광고회사 WPP 회장과 미국 굴지의 상계 광고회사 회장, 일본 1, 2위의 광고회사인 덴스하고 오더 사장, 그리고 IAEA 회장, 중국 인일보의 비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회 회장은 미국 오글렌 메이다와 합작한 고레드 김영호 사장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고생했어요. 근데 나 사람은 뭐 딴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지 뭐. 한국광고에서는 전무후무한 대회는 신문사, 방송사는 물론 관련 없어도 대거 잠깐 매몰드 회의였습니다. 대표단 이래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방문 예봉에 있었는데 한국 광고사장 처음 일이었습니다. 역시 초유의 김영삼 대통령의 대회 성공 축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언론연구원이 한국광고발전사 1896년 1996년 The Development of Korean Advertising 첫판 발류 1996 이란 20페이지 영어 논문을 특집으로 게재한 것도 이 대회 기간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썼던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아까 언론사의 광고관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국 신문협회에서 나오는 이 코리안 프레스는 영자지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영감이 나오는데 광고에 관한 것을 실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예 이래를 하니까 이거 실었더라고. 내가 실어달라고 준 것도 아닌데 실었더라고. 그래서 만세 불렀죠. Thank you. Thank them. 고맙습니다. 35차 IAEA가 보다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일인데 한국 광고의 국제화의 자립의 정표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IAEA 대회가 한국 광고가 자립하는 이정표 가운데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의 5번째 얘기입니다. 6번째, 한국 ABC 협회 창립과 TV 시청률 조사는 비불미자. 88년 서울올림픽과 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유기국 민주화 선언의 파급 효과는 방대했습니다. 특히 신문의 자유화가 가져온 양적 질적 변화는 역사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광고, 매체로서 언론의 책임이 논의됐습니다. 통제 언론 시대는 잠잠하던 신문 잡지 발행 부수 문제가 흔히 말하는 의시 부수소사인데 공개가 분출했으며 자유화된 언론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애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부수 공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되풀이합니다. 신문 부수 공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신문 잡지를 발행 부수 조사와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BC 제도와 협회 창립을 제정하면서도 ABC 협회를 맡아 하려는 일정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1890년 초에 전무이사가 된 저는
원해서가 아니라 강요당하듯이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미 현대경제일보 시절에 아까 초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사에서 부수 발표하던 부수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가 문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국항공 광고 프레젠테이션에 자료를 내려고 하니까 부수를 얘기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수를 조금 뻥튀기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신문사 내에서 심사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심사실지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사의 부수를 우리가 말발주목을 10만 원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19,000불라는 걸 얘기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신문사에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당신 와서 내 광고부장 자리 하시오 그랬어요. 나도 지도하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죠. 사진 두 장인데 하나는 창립 11주년 되는 그 밑에는 뉴욕타임스에 광고부에 갔댔어요. 가서 뉴욕타임스에서 그 ABC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을 그냥 다들 짐작하고 있었는데 얘기도 갔습니다. 저는 이미 영국, 미국, 일본의 제도를 어지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던 것은 영미일 제도 중 어떤 제도를 우리가 택할 것인가와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는 일본 제도라는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사제도는 ABC 조사제도는 공인에게 대해서 조사를 위조하는 영국 제도보다도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부수조사를 하는 미국과 일본 제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점은 한국 ABC협회 회장직은 명예직이라는 일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ABC 제도가 궤도에 오르는데 10년 걸렸고 한국은 그보다 더 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ABC협회는 맨 처음부터 심지어 1914년에 ABC협회에서 생긴 미국에서 조차도 ABC협회를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협회에서 압력을 눌렀기 때문에 ABC에 했습니다. 영국 매한가지고 일본 더 심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조금 더 심했고 그래 ABC 문제, 신문 부수 문제가 요새 조금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ABC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현명하게도 어떻게 했느냐. ABC협회 회장을 광고주 가운데서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의 회장, 이 명예직으로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한국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회장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광고주들이 신문사 사장하던 사람들이 ABC협회 회장했어요. 그래서 세상 이건 아닌데 하더니 결국 2년 전에 버리 되더군요. ABC협회 기반을 닦고 난 뒤에 1996년 세계광고대회가 사무총장으로 다시 불러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데려갔나 저한테 꼬셔서 오라고 그랬나 또는 강요했나 한 분이 바로 저분이 김명하 회장이 고생했습니다 하고 또 IAEA에도 성공했습니다. ABC 문제를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한국의 전체 총 153개 신문이 부수 공개를 ABC 공사를 받고서 부수 공개를 한 것이 2010년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ABC협회가 생겨나는데 22년 걸렸어요. 일본은 10여 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ABC라는 게 힘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BC에서 그 다음에 부수조사 다음 시정을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죠. 자, ABC는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 다음에 제일 된 것이 뭔가 하면 TV 시청률 조사입니다. TV 시청률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하면 기계식 조사 방법하고 피플미터가 있었습니다. 피플미터가 1986년에 시작됩니다. 영국에 시작됩니다. 피플미터하고 기계가 조사 차이는 기계 조사는 이 TV
채널에 어떤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 인원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만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저기서는 않는데 people meter는 그 이름처럼 사람의 숫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왔느냐? 이게 다시 우리 김영하 회장 장관이 되는데 이분이 광고 문화협회에서 거기 회장을 하셨는데 그때 태국에 지치로에 있던 미국의 웰든 박사가 있습니다. 웰든 박사가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태국에서 비플미터 조사를 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한국에 대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김 회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 찾자마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에 왔느냐 한국에 비플미터가 TV 시청률 조사 가운데 비플미터가 있다는 것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때마침 SBS가 개국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SBS의 윤 사장이 뭘 결정을 했는가 늦게 자기가 개국하게 되니까 뭔가 내놓아야 될 게 있는데 이 TV 시청률서 비플미터 제도를 썼어요. 그러고 하고 나니까 나머지 방송들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자본해서 비플미터 제도를 썼습니다. 즉 ABC 개국 그 다음에 비플미터 TV 광고 즉 가장 중요한 4대 매체의 시청자 부수 조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6번째로 드리는 말입니다. TV 시청률 조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고 혹시 꼭 보셔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플 미디어라는 제도가 한국에 생겨도 되겠고 그 뒤에 비플 미디어보다 더 나은 제도가 생긴 건 없습니다. 비플 미디어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 뿐입니다. 이제 6가지 곡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8가지 말씀드리죠. 그 밖에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게 나와 있어요. 남상조 회장님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남상조 회장이 이제 광고 지금 종영합회 회장하실 때 뭐랬는가 하면 2007년에 아시아 광고 회의를 중문에서 서울 밖에서 했습니다. 이때 뭘 했는가 하면 여기 아시아 광고 회의를 성공하게 한 거는 그건 또 별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에이시안 애드버타이징 50년, 아시아 광고 회의 50주년, 아시아 광고 연맹 30주년 마침 그 해에 2007년에 그 해가 겹쳤어요. 그거 영문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국외에서는 특히 아시아 광고회의하고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 한국이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도 좀 일조했습니다만 편집은 저하고 그 당시에 부회장하던 분하고 둘째 했고 돈 내고 그다음에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남상자 회장입니다. 그 밖에 일들 맨 처음째 거이고 두 군데가 더 있을 겁니다. 요 사진 하나 있고요. 그죠? 가운데 있는 미남이 접니다. 아무도 안 보시네. 두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중국 광고협회 비서장입니다. 중국 광고협회 비서장하고 그냥 뭐 그까지 알는지 모르지만 천만에 중국 광고업계를 휘들고 있는 사람이 광고협회 비서장입니다. 위에 회장은 있는데 회장은 형식상에 위치이고 제가 또 오른쪽에 보면 중국에 광고라는 책이 이렇게 하나 보이죠. 이게 91년 그러니까 한중 국교 정상화 92년인데 1년 전입니다. 그해 제가 뭐 책을 썼다는 건 중국의 광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2004년에는 중국에서 IAEA 대회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이 온 세계 광고 대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됐는데 한 해 뒤에 한국에 왔댔어요. 왔을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뭘 했느냐 차 한잔하면서 내가 이런 책을 있다고 하고서 보여줬어야 했더니 보더니 한문이니까 알잖아요. 똑똑하네. 한문을 썼냐. 그래서 이거 누가 썼느냐고. 아니 내가 쓴 거 신인섭이라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더 이상 얘기 없어요. 그래서 날 보고 둘이 다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됐습니다. 제자만이 아닙니다만 뭘 말하는 거냐. 한 나라하고 한 나라의 업계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아주 친해졌습니다. 덕분에 그 뒤에 중국 가게 되면 연락하면 반드시 한 푸짐한 저녁제가 오다 먹습니다. 그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뭐였냐 저 하나 더 제가 중앙대학 가기 전에 한림대학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림대학에서 2000원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책 가졌다고 다 기증했어요. 다 보는 건 거짓말이고 쓸 거는 놔두고 한 4천 권 정도 기증했습니다. 기증했더니 점심 푸짐하게 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00 감사패를 줍니다. 이건 소송을 감사패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USC 라이브러리라는 거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작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대학의 동부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장을 하는 사람이 한국 여성분입니다. 이거라고 안내가 되어가지고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개항 이후 2020년까지 주요한 광고와 그 다음에 자료들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 통틀어 준 거는 아니고 필요한 자료들만 다 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한림대학의 도서관에 한국 광고에 관한 것이 한 4천여 권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사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도서실에 저희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통보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밑에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일본 광고협회 광고학회하고 처음으로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저 밖에 이제 대사랑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광고학회하고 길이 탔습니다만 그만이라 말이 안 통해요. 일본 사람들이 저 한국어를 조금 더 알거나 영어를 조금 더 알게 되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군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김 회장님 미안합니다. 제 가방 있나요? 아니 제가 갈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이 주책이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주책이라고 하는데 여기 맨 마지막 장에만 맺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모인관이 1968년 이거 비중한 자료입니다. IAEA에서 발행한 세계 광고비 자료입니다. 여기에 한국 광고비가 처음으로 수록된 것입니다. 그거의 이 자료 가운데 맨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금년에 한국 광고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발표하는 미국의 큰 광고 대행사 그룹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발표한 거 있습니다. 한국 광고비가 바깥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68년인데 3,260만 명으로 60만 달러로 자료가 있는 46개국 가운데 33위였습니다. 매그나가 발표한 2023년도 한국 광고비는 1,160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55년 사이에 한국 광고비는 450배 늘어났습니다. 55년 사이에 3,260만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한국비가 늘어났어요. 대구에서 전에 광고했던 말인데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라는 광고에 대한 생각납니다. 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은 성경책에 나오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5달란트 아니라 100달란트, 500달란트, 1000달란트 또 비싼도 돈을 신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1, 50 위에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일입니다. 배운 거 뭘 배웠느냐? 그래서 제가 배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광복의 동료 여러분, 저 오랜 시간, 시간 넘게 저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